네, 먼저 이분들 축하드립니다. 전생에 양반이셨던 분들입니다. 조선시대 때 양반이 한 10% 정도였다고 하니까 네, 그 정도였다고 해서 현실 고증을 위해 60개 일주 중 6개를 양반으로 뽑았습니다. 네, 먼저 갑자일주, 병인일주, 정해일주, 갑술일주, 신사일주, 이모일주, 이 6개 일주가 양반이셨는데 근데 양반이라고 해서 다 행복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네, 신사일주는 채통 있는 혈통 좋은 양반집의 셋째 딸로 태어났는데 겉보기에는 화려했지만 실제로는 제약이 굉장히 많았어요.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 잘생긴 대감집 아들과 조선판 로맨스를 꿈꿨지만 네, 현실은 가문이 맺어준 건너집에 배 나온 양반과 혼인합니다. 유행하는 세련된 황진이 스타일의 한복도 채통 때문에 입지도 못하고 맨날 회색 저고리만 입었어요. 네, 남들이 부러워하는 조건을 가졌지만 막상 본인은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네, 양반이라고 다 같은 양반이 아닌데 갑자일주는 몰락한 양반이었습니다. 몰락 양반 갑자일주. 가진 게 쥐뿔도 없지만 이것만은 지켰습니다. 채통, 자존심. 네, 쓸모없는 거죠. 당장 굶어 죽겠는데 갑자일주의 부모님은 글 공부를 하라고 합니다. 네, 전생의 갑자일주는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결국 논어 공부만 수년 동안 하다 이론으로만 자라고 실용성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네, 집구석은 몰락했고 논어 공부만 했기에 돈이 없습니다. 양반이지만 배가 고팠다. 네, 그리고 그렇게 혼인을 하게 되는데 서방님도 돈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서방님과 나는 유교와 성리학 얘기만 하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네, 근데 자기 멋대로 사는 양반집 여인도 있었습니다. 병인일주. 집안에서는 채통을 지켜라, 여자는 남편 뒷바라지하고 집안에서 살림이나 해야 된다는 집안 어른들의 말을 무시하고 나도 황진이처럼 멋진 기생이 되어야지, 양반이지만 기생이 되고 싶다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네, 그림도 그리고 싶고 노래도 하고 싶고 춤도 추고 싶은데 집안에서는 글만 쓰라고 해요. 네, 병인일주분들은 글 쓰려고 하면은 1시간을 자리에서 못 버팁니다. 병인일주는 조선시대 ADHD였습니다. 네, 원래는 양반 혈통이 아닌데 돈으로 양반 족보를 산 일주도 있습니다. 바로 이모일주입니다. 네, 이모일주의 원래 집안은 대대로 저작거리에서 골동품이나 이상한 물건을 파는 그런 족보도 없는 집안이었는데 윗대에서 크게 한탕을 쳐서 큰돈 벌고 양반 족보를 야매로 샀었죠. 네, 그래서 이모일주가 태어났을 때는 양반이었긴 했는데 피는 천민입니다. 네, 밥을 먹을 때 양반과 달리 개걸스럽게 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품위, 귀품 이런 게 없었죠. 하지만 또 야망은 있어서 그냥 유교, 도가 이딴 공부를 하지 않고 돈 버는 공부들을 청나라 언어나 풍수, 주판 이런 공부를 해서 돈을 스스로도 잘 벌게 돼요. 네, 절대 몰락하지 않는 졸부 양반 이모일주입니다. 네, 정해일주도 대표적인 양반 일주인데 근데 길을 못 폈습니다. 길을 못 폈다. 전형적인 꼭두각시 양반이었죠. 오라버니들한테 밀려 찬밥 신세고 집 밖에도 잘 못 나갔어요. 자유가 없었고 그리고 글 공부도 잘하고 그림도 제법 잘 그렸는데 내가 그림 막 그린 거 신나서 집안 어른들한테 자랑하면은 야, 여자가 그림 그리는 거 아니다 하고 바느질이나 시집기나 공부하라고 했죠. 네, 그렇게 신세를 한탄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몰래 가출해서 동네에서 핫한 헌팅 주막에 가서 거기에 한여와 놀러 갔는데 그곳에 있는 막걸리를 섹시하게 먹는 남자와 첫눈에 반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쌍놈이었습니다. 네, 결국 정해일주는 그 쌍놈과 가출해서 험난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네, 마지막 양반일주입니다. 이 일주는 양반으로 태어나긴 했지만 그 누구보다 고달프게 살았습니다. 바로 갑술일주입니다. 양반 집에서 태어나 양반 집안의 맏며느리로 시집갔는데 그 집안에 챙겨야 될 가족이 너무 많아요. 가족이 많다. 네, 집안일이 끊임없습니다. 시부모 모셔야 되지, 조부모 모셔야 되지, 증조부 모셔야 되지, 고조부까지 살아있고 제사도 엄청 많습니다. 이놈의 집구석은 장수 집안이어서 잘 돌아가시지도 않아요. 네, 돈이 많은 양반도 아니어서 노비도 별로 없습니다. 내가 노비예요. 네, 매일매일 설거지를 85인분 하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네, 임술일주, 갑인일주, 무인일주, 을류일주, 경신일주, 병진일주, 을축일주, 개미일주, 무진일주. 이분들은 노비입니다. 네, 현대사회에 태어난 걸 감사해야 됩니다.
물론 현대판 노비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분들 현대사회에서는 정말 능력도 좋고 욕심도 많은 분들이 많은데 조선시대 때는 그냥 노비였습니다. 임술일주분들 주인 입장에서는 참 인재라 볼 수가 있어요. 온갖 자빌과 굳은 일을 맡아 하며 하루하루 삶을 연명했습니다. 가끔 인생을 한탄하며 주인이 먹다 남은 음식에 막걸리를 한 사발 들이키는 게 삶의 작은 낙이지만 주어진 명을 받듭니다. 가끔 욱하는 기질이 있지만 나름 잘 참아요. 내 옆에 절친 노비가 같이 추노하자고 막 꼬시는데 그러다 잡히면 더 큰 고생을 하기 싫어 현실에 머물지만 사실 지금보다 더 큰 고생은 없습니다. 네, 임술일주는 전생에도 꿋꿋이 잘 버텼습니다. 네, 노비를 해도 대감집 노비가 좋다는 속담이 있죠. 이 속담의 주인공은 갑인일주입니다. 네, 아무리 기근이 들어도 시들한 무 한 조각은 먹을 수가 있었죠. 노비지만 먹을 복은 있었습니다. 네, 노비로 태어난 팔자지만 가오가 있어서 허드렛 일을 하더라도 큰 곳에 가서 하려고 해요. 그리고 딴 집 노비들을 은근히 무시합니다. 네, 갑인일주는 욕심이 많았어서 나라의 노비인 공노비가 되려고 노력하는데 쉽지 않아요. 공노비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공노비는 무인일주였습니다. 네, 어쩌다 보니 나라녹을 먹기는 하는데 나랏일 하는 사람들 중에 최하층이기 때문에 맨날 눈칫밥을 먹습니다. 네, 그래도 나랏일을 한다는 자부심은 넘쳐 흘렀죠. 네, 무인일주분들, 무인이라는 이름처럼 난 전생에 멋진 무인이었겠지? 라고 기대하셨을 수 있는데 네, 전생에는 인권이 없는 무인이었습니다. 조선시대 때 노비들이 그냥 허드렛 일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네, 공부도 하고 기술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노비긴 해요. 을류일주, 네, 타고나기를 머리가 좀 잘 돌아가고 기술도 좋은데 열심히 노력했지만 노비를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잡기에 능해서 손기술도 좋아서 의술도 했고 글도 썼고 옷감도 짤 수가 있었지만 어쨌든 고된 하루를 버티는 노비를 면치 못했죠. 비운의 주인공 을류일주였습니다. 네, 노비로 태어났지만 자유를 위해 추노해서 산으로 들어가 도적이 된 일주가 있습니다. 네, 우리 경신일주분들 세상에 대한 분노를 품고 복수를 꿈꾸며 산적단에 들어가 결국 도적 우두머리의 아내가 됩니다. 네, 경신일주는 억센 면이 있어서 도적 우두머리인 남편을 이겨 먹으려고 해요. 네, 뒤에서 남편 조종을 잘했습니다. 거의 실질적 도적 우두머리였죠. 경신일주는 그나마 낫습니다. 경신일주 따라서 추노하다가 잡힌 분들이 있는데 병진일주 맨날 도망가고 이동하려고 하는데 병진일주분들은 치밀하지 못합니다. 허술해요. 좀 충동적인 면도 있고 화끈하게 추노하다 4번 잡혀서 고생만 오지게 합니다. 네, 그래도 병진일주분들은 머리도 잘 돌아가고 기술이 있어서 주인이 추노해도 받아줍니다. 네, 을축일주분들도 추노를 하고 싶지만 겁이 많아. 잡힐까 두려워서 그냥 성실히 고된 하루를 버팁니다. 네, 이분들은 그냥 시키는 건 다 해요. 네, 고생은 오지게 하지만 나름 노비치고 잘 먹고 튼튼해서 결국 38가지 장수합니다. 네, 또 비운의 주인공들 개미처럼 일만 하다 저 세상 가는 개미일주가 있습니다. 네, 이분들은 개미일주분들은 태생부터 노비고 노비와 혼인합니다. 네, 그냥 굳은 일 열심히 하고 추워 죽겠는데도 개울가에 빨래터에서 빨래하고 집 나르고 애 8 낳고 삶이 고되지만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습니다. 네, 마지막 무진일주는 원래 혈통은 노비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네, 나름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가문이었는데 윗대에서 세게 반역을 저질러서 결국 노비가 되었습니다. 네, 피는 못 속인다고 태어날 때부터 노비의 삶을 살긴 했지만 똑똑하고 반역자 기질이 있어서 언제든 나는 세상을 바꿀 거야 라는 큰 뜻을 품지만 그냥 근근히 살아가요. 네, 일머리도 좋고 성실해서 양반들의 인정을 받으며 계속 몸값을 올려나가서 결국 노비들의 롤모델이 됩니다. 노비계의 성공신화 무진일주입니다. 네, 다음 상인분들입니다. 조선시대는 유교 사회로서 돈 많이 벌면 오히려 욕먹는 시대였다라고도 하는데 네, 돈을 남기려는 마음은 탐욕이다 라고 생각해서 상인을 농민보다 아래로 취급하기도 했죠. 네, 하지만 역시 돈 많으면 장땡입니다. 성공한 상인 앞에서는 웬만한 양반도 무시를 못했습니다. 병신일주, 무신일주, 이민일주, 경호일주, 병술일주, 기해일주, 병자일주 이분들이 전생의 상인이었습니다. 네, 이 중 병신일주분들은 원래는 양반집의 하녀로 일하다가 자신에게 특유의 재주인 눈썰미가 있다는 걸 깨닫고
비단 보는 재주를 익혔습니다. 네, 약간의 도벽도 있어서 여주인의 옷을 간간히 쎄비기도 했죠. 네, 그리고 몇 년 후 양반집에서 탈출해 산전수전을 겪으며 사람들이 버린 짜투리 비단을 모아서 베개도 만들고 모자도 만들고 막 이것저것 만들어서 작게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네, 실력도 있고 사람과의 신용도 있어서 금방 입소문이 나고 운 좋게 조선 최고의 스타 황진이도 내 한복을 입어서 네, 셀럽 한복집으로 선정되어서 결국 비단으로는 한양바닥에 5손가락 안에 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병신일주분들은 씀씀이가 크고 돈을 모을 줄 몰라서 버는 대로 족족 써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결국 늘 비단 옷을 입었지만 내 집과 재산은 없는 빚 좋은 개살구 상인으로서 홀로 생을 마감합니다. 네, 근데 모든 상인들이 병신일주처럼 돈을 잘 버는 게 아니었죠. 이민일주도 떠돌이 장사꾼인 보부상으로서 장사를 했는데 손재주는 있어서 뭐 이것저것 만들고 그거를 지게에 잔뜩 실어서 전국을 떠돌며 파는데 사람이 너무 좋아서 손님한테 다 퍼주다 손에 남는 게 없었습니다. 네, 장사에는 소질이 없었던 거죠. 네, 자존심도 세서 절대 양반들한테 허리를 굽히지 않으려고 했으나 지게에 물건을 잔뜩 싣고 다녀서 어쩔 수 없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늘. 네, 우리 전생에 순수했었던 이민일주분들은 보부상으로 전국을 떠돌며 오늘 내가 번 돈으로 음식을 사서 굶고 있는 아이들에게 먹을 거를 나눠주는 인생을 살며 그렇게 남만 도와주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다음 무신일주분들. 무신일주 이분들은 노비의 딸로 태어났지만 특유의 근성이 있고 야무지고 열심히 살고 허드렛 일을 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고생 끝에 드디어 주모가 되었습니다. 적성에 딱 맞았죠. 네, 꿈을 이룬 무신일주였습니다. 네, 주막에 뭐 동네 양반들, 공직자, 상인 뭐 등등 그들이 하는 얘기를 다 들으니까 동네 정보통이에요. 네, 근데 무신일주 귀에 들어가면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네, 입이 그리 무겁지 않았어요. 전생에. 네, 그러다 장사가 잘 되니까 무신일주분들은 혼자 일하기가 벅차졌습니다. 그래서 같이 노비 생활 시절부터 언니 동생했던 친한 동생 기해일주를 밑에 쪼수로 데려왔는데 전생의 기해일주분들은 그런 취객 상대하는 주막 일을 잘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무신일주가 구박을 엄청 했는데 그래도 친한 동생이니까 그나마 적성에 맞는 여관 관리인을 맡겨서 장사를 하게 도와줍니다. 네, 무신일주의 도움으로 주막 옆에 여관 여사장이 된 기해일주는 사실 도와준 거는 기억 잘 못하고 구박했던 것만 기억합니다. 네, 좀 속이 좁은 게 있었어요. 전생에. 네, 그래서 무신일주를 제낄 기해일주는 노리지만 무신일주는 무시무시합니다. 빈틈이 없어요. 네, 그래서 기해일주는 무신과 안 맞아. 빨리 완전한 독립을 해야지. 하지만 결국 죽을 때까지 무신의 품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네, 다음 경호일주는 겉으론 천한 장사꾼이라고 무시받았지만 은근 저잣거리의 여왕이었습니다. 남자들한테도 전혀 기죽지 않고 입심이 강하고 뚝심이 있어서 이 저잣거리를 평정했죠. 네, 나물이나 떡, 두부 같은 걸 내다 팔았고 단골 손님과도 자주 싸웠지만 뒤끝이 없어서 싸우고 바로 화해하고 나물 같은 거 뭐 서비스로 팍팍 줘서 장사는 잘 됐습니다. 의리도 있고 불의를 보면 못 참아서 동네 건달들이랑도 자주 싸웠어요. 네, 근데 밖에서는 그렇게 카리스마 있고 센데 집 안에서는 막걸리 중독에 빠진 남편 뒷바라지를 하고 아들 5명한테 쩔쩔맸습니다. 네, 정말 든든한 가장 역할을 잘했던 경호일주였습니다. 네, 조선시대 때 여성이 장사를 하면 유독 멸시를 받고 무시를 받고 굉장히 고됐었는데 우리 병자일주는 그걸 굉장히 못 견뎠습니다. 아무래도 옛날에는 평균적으로 부모가 상인이면 자식도 상인이 됐었으니까 병자일주도 상인이 되는데 그 운명이 개탄스러워서 매일매일 엄마 아빠 오래비한테 난 왜 양반이 아니냐고 나도 양반 되고 싶다고 칭얼거리기 일쑤였죠. 네, 그리고 장사를 할 때 호객행위를 잘해야 되는데 소심해서 떡 사세요를 잘 못하고 눈치 보면서 떡 사세요 하고 아무튼 장사가 적성에 안 맞았습니다. 네, 그렇게 떡을 파는데 떡이 안 팔리니까 네, 자기가 남은 떡을 다 먹어서 풍채만큼은 양반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병술일주는 어렸을 때부터 신분이 낮고 천시 받고 사니까 세상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전에 막걸리를 한 잔 한 잔 했는데 그렇게 계속 먹다 보니까 막걸리 전문가가 돼서 양조장을 하게 됩니다. 네, 억척스럽고 장인 정신도 있어서 그 시대 때 큰 돈을 벌게 됩니다.
네, 양조장으로 돈도 잘 벌고 다 잘 풀릴 줄 알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바로 남편입니다. 남편이 하나 있는데 무능해요. 그래서 병술일주가 구박하고 심부름시키고 막 대하니까 남편이 맨날 스트레스 받으니까 남편은 내 스트레스를 풀 곳이 없어서 결국 노름에 손을 대게 됩니다. 네, 그러다 결국 큰 빚을 지게 되는데 그걸 병술일주가 갚아줍니다. 네, 그렇게 남편은 정신을 차렸는데 이제 남편이 정신을 차리니까 아들도 노름에 손대서 큰 빚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의 빚도 갚아주다 그렇게 생을 마감합니다. 네, 다음 이분들은 궁궐 안에서 왕과 왕비를 도와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바로 궁녀입니다. 무술일주, 신해일주, 계유일주, 임신일주, 기미일주, 을묘일주 이분들이 전생의 궁녀였습니다. 네, 근데 같은 궁녀라도 누구는 궁에서 평생 허드렛 일만 하고 누구는 왕의 눈에 띄어서 후궁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먼저 궁에서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고 궁녀 중 가장 하급 계급인 무술이가 있는데 네, 무술이는 무술일주입니다. 네, 다음 궁녀 중에 왕이 음식 먹기 전에 독이 있나 없나 먼저 먹어보는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기미상궁이 있죠. 네, 기미상궁. 기미상궁은 예상하셨겠지만 신해일주입니다. 기미상궁은 단순히 맛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왕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중 하나고 그리고 상궁이에요. 네, 꽤 높은 건데 어렸을 때부터 막내 궁녀로 들어와서 허드렛 일하고 계속 한 계단 한 계단 승진해서 최고 책임자인 상궁, 기미상궁까지 올라온 건데 네, 그러려면 이 궁생활이 굉장히 힘들었지만 눈치도 잘 봐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독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처세술을 잘해야 되는데 네, 그래도 신해일주는 냉정한 판단력도 있어서 아무리 짜증나거나 화가 나도 잘 참기는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야망과 성공에 대한 의욕으로 상궁의 자리까지 올랐죠. 네, 아무래도 궁녀가 결혼도 못하니까 좀 고독한 인생이긴 했지만 상궁으로서 자부심도 대단했고 막내에서 중간을 거쳐 20년 만에 기미상궁까지 한 계단 한 계단 승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드디어 기미상궁이 되어서 누가 독탄거를 먹고 생을 마감합니다. 네, 그리고 기미일주분들 기미일주분들 아쉽게도 이름값을 못하고 기미상궁이 되지 못했습니다. 네, 기미일주가 궁에 들어온 계기는 집안에서 왕을 모시는 일은 가문의 영광이다 라는 말로 궁녀의 지원에서 가족이 뽑혀서 들어갔는데 사실 가난한 집안의 생계 때문에 돈 때문에 궁으로 팔려온 거예요. 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정말 열심히 심부름하고 보조일하고 저녁 10시가 넘어서 잤는데 정말 고달팠습니다. 그리고 궁에서 살아남으려면 조용하고 예의 바르게 공손한 척을 잘해야 되는데 기미일주는 고집도 세고 포커 페이스가 잘 안 돼서 자주 혼났어요. 그리고 자유도 없어서 궁녀가 적성에 너무나 안 맞았습니다. 네, 그래서 기미일주는 결국 목숨을 걸고 궁을 탈출하는데 탈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탈출에 성공한 기미일주는 나의 전에 궁녀였던 신분을 숨기고 대감집 노비로 들어가는데 노비를 해보니까 노비가 개꿀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노비로서 나름 자기 자신은 꿀빤다 생각하고 무병장수했어요. 네, 근데 지금까지 나온 궁녀들 정말 고달팠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비보다도 더 자유도 없고 고달픈 삶이었는데 드문 경우긴 하지만 왕의 선택을 받아 후궁의 자리에 올라서 무슨 빈 그런 빈이 된 궁녀가 있습니다. 임신일주. 전생의 임신일주는 왕의 부름을 기다렸는데 아쉽게도 평생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네, 그냥 평범한 궁녀로 평생 일했고 모태솔로로 생을 마감했지요. 네, 이제 남은 이 두 분들이 궁녀계의 진짜 GOAT 궁녀들의 롤 모델이었습니다. 전생에 왕의 선택을 받고 궁녀 출신에서 후궁까지 된 분들 바로 계유일주, 을묘일주입니다. 네, 먼저 계유일주 같은 경우는 아름다운 미모로 왕의 눈에 띄게 되었는데 참고로 그 당시 미의 기준은 이목구비가 뭉개지고 살이 후덕하게 찐 모습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계유일주는 후궁이 되고 아들도 낳았는데 욕심이 많아서 이 정치에도 은밀히 관여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그 음모가 걸려서 결국 사약을 들게 됩니다. 네, 전생에도 조용하게 야망이 있었던 계유일주였습니다. 네, 반면 을묘일주는 궁녀 시절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뺑기 부리고 맨날 그 화장만 했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운이 좋아서 왕이 예쁘다 해서 어쩌다 후궁이 되긴 하는데요. 네, 재물 욕심도 있었고 아들을 출세시키려는 욕심도 물론 있었는데 겁이 많았어요. 네, 겁이 많아서 계유일주처럼
정치질은 못하고 그냥 얌전하게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몰래 장신구 같은 거나 삥땅 치고 적당히 화려하게 살다가 잘 갔습니다. 네, 현대사회에서는 최고의 직업 중에 하나가 연예인인데요. 근데 조선시대 때 연예인인 광대는 천민 계층이었습니다. 네, 무시받는 직업 중 하나였는데 근데 또 지금과 똑같이 인기는 많았어요. 병호일주, 기묘일주, 계사일주, 경진일주, 그리고 기사일주, 이분들이 전생의 광대였습니다. 네, 근데 이들은 전생의 한 팀이었어요. 남사당패라고 하죠. 근데 각 개인의 역할이 달랐습니다. 네, 남사당패 하면 역시 줄타기입니다. 줄타기 묘기를 하는 일주는 기묘일주였습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줄타기 연습을 했는데 겁이 많아요. 고소공포증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걸 꾹꾹 참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둥바둥 줄타기 연습을 하고 줄타기를 하는 거예요. 네, 기묘일주는 줄 위에서 아슬아슬하고 줄에 내려와서도 인생이 아슬아슬했습니다. 네, 걱정이 너무 많았어요. 네, 그래서 기묘일주는 나이가 들어서 짬이 차자 결국 줄타기를 그만두고 상모 돌리기로 전향하여 평생 상모를 돌리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네, 남사당패에서 소리를 내고 흥을 돋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바로 경진일주인데 경진일주는 멋진 노래나 뭐 판소리, 심청가 같은 창을 하고 싶었는데 남사당패는 거리의 광대기 때문에 그런 걸 못했어요. 네, 광대가 판소리를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진일주는 공연 때 항상 야 좋다, 얼씨구, 지화자, 얼쑤 이런 거나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가슴속에는 판소리를 하고 싶다는 한이 있었는데 밤이 되면 몰래 혼자 심청가를 연습했습니다. 네, 그러다 정말 운 좋게 판소리꾼으로 독립을 하게 되는데 그쪽 바닥에 날고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네, 그래서 경진일주는 열심히 득음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계를 느끼고 다시 남사당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득음을 하기는 했으니까 득음을 한 경진일주는 드디어 남사당패에서 발성 좋게 얼쑤, 좋다, 지화자를 평생 동안 외칩니다. 네, 다음 관종기가 강해서 광대가 딱 적성에 맞았던 일주가 있습니다. 병호일주. 병호일주 분들은 풍자를 하고 내가 하는 연기에 사람들이 빵빵 터지는 게 희열을 느꼈는데 아쉽게도 탈을 쓰고 하는 탈춤이었습니다. 네, 무대에선 인기 스타였지만 공연이 끝나고 탈을 벗으면은 찬밥 신세였어요. 아무도 못 알아봐. 네, 그래서 신세를 한탄하며 매일을 막걸리 한 잔 자시고 언젠간 꼭 탈을 벗고 공연을 하겠다는 꿈을 꾸고 잠을 잡니다. 네, 근데 아쉽게도 돌아가실 때까지 탈을 벗지 못합니다. 네, 공연 전날이나 당일인데 누가 병에 걸렸거나 다쳤을 수가 있는데 그때 그 땜빵이 필요하잖아요. 이 땜빵 역할을 기사일주가 기가 막히게 잘했습니다. 기사일주는 어딜 내놔도 다 해요. 네, 줄타기도 할 수 있고 바람도 잡을 수 있고 연기도 되고 신입들 가르치는 것도 하고 다 하긴 하는데 근데 다 어정쩡하게 합니다. 네, 제대로 하지는 못하고 어정쩡하게 다 해요. 하나의 역할이 있는 게 아니라 남사당패의 관리나 뭐 중재 역할, 기획하는 걸 잘하고 가끔 땜빵으로도 공연도 하는 거죠. 네, 원래 이런 포지션이면 남사당패의 리더일 수도 있는데 또 근데 기사일주는 리더십은 별로 없습니다. 네, 리더는 판을 짜는 사람인데 판을 짜는 사람이 하는데 사회 풍자와 뭐 왕실과 양반을 비꼬는 뭐 대본을 짜고 기획을 하는 일주가 있습니다. 네, 바로 계사일주입니다. 네, 계사일주는 평소에도 불만이 많아서 비꼬는 걸 잘 써요. 잘해. 적성에 딱 맞긴 했는데 뭐 공연할 때든 예산도 짜고 사람들이 던져주는 돈을 남사당패 단원들끼리 같이 나누는데 우린 식구다, 우리는 한 몸으로서 세상을 바꾸자, 뭐 이런 멋진 말을 하면서 엽전을 자기 주머니에 삥땅을 칩니다. 네, 머리 좋고 계산적이긴 한데 그래도 중요한 순간만큼은 뭐 내키진 않지만 희생할 때도 많아요. 네, 그러던 어느 날 왕실을 까는 공연을 하는 게 들켜서 포도청에 잡혀가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제 정말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던 전생의 기생이었던 기생팔자인 분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경술일주, 갑오일주, 을사일주, 을해일주, 정묘일주, 경인일주, 임자일주. 네, 이분들은 기생팔자였습니다. 네, 근데 기생이라고 다 예쁘고 끼가 넘치는 건 아니었습니다. 조선시대의 기생에도 그 급이 있었는데 낮은 급의 기생이 있습니다. 경인일주. 네, 이분들이 현대사회에서는 인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 시대 때는 선호하는 상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인기가 없으니까 맨날 술 먹고 검은고나 치는 거죠. 네, 경인일주는 한평생 검은고만 치다 생을 마감합니다. 네, 이런 경인일주가 부러워하는 일주는 정묘일주였습니다.
네, 정묘일주는 양반들이 선호하는 단아하고 맑은 외모를 가졌고 머리도 좋아서 시조를 잘 읊었습니다. 네, 그 시대 때 미의 기준 중 하나가 좀 후덕한 스타일인데 굉장히 잘 맞아떨어졌죠. 네, 그러다 결국 높은 대감의 눈에 띄어 대감집 첩으로 들어가 서자도 낳고 잘 살아서 후손은 나름 잘 살았다. 나는 기생으로 태어났지만 내 자손들은 양반 근처에 가게 만들었다. 좋은 엄마, 좋은 할머니. 그래서 좋은 곳에 묻혔고 잘 풀린 기생 정묘일주였습니다. 네, 갑오일주는 원래 양반 집안이었는데 양반 출신이긴 했는데 부모의 빚 때문에 몰락해서 기생이 되었습니다. 몰락 양반 출신 기생 갑오일주. 그래서 피는 양반이니까 자존심이 세서 기생이 적성에 그리 잘 맞지는 않았습니다. 네, 결국 악착같이 버티다 돈도 모으고 자기 힘으로 직접 자기 동네에 작은 기방을 차려서 악덕업주가 됩니다. 네, 지금 시대는 갑오일주가 굉장히 착했는데 그 시대 때는 전생에는 화가 굉장히 많고 좀 악함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 갑오일주가 하는 기방에 에이스가 있었는데 바로 임자일주입니다. 임자일주는 타고난 음주감으로 이 작은 기방을 먹여 살리지만 대우도 못 받고 기방 주인의 가스라이팅을 받고 신세를 한탄하며 손님 맞이를 어김없이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양으로 스카웃받아 더 큰 곳으로 이직을 하게 됩니다. 네, 역시 임자일주는 그곳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아 많은 돈을 벌게 되는데 거기 주인도 악덕업주예요. 돈을 다 뺏깁니다. 네, 비운의 에이스 임자일주. 네, 의뢰일주도 기생이긴 한데 적성에 진짜 안 맞았어요. 좀 끼없는 기생이었습니다. 인기도 없고 달빛 아래 손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달빛을 받으면 글만 씁니다. 네, 글도 잘 쓰고 머리는 좋은데 좀 소심하고 눈치도 보고 양반을 못 꼬셔요. 네, 존재감이 없는 기생입니다. 네, 약간 선비적인 면모도 있는데 결국 단골 선비와 눈맞아 그 기방을 탈출해서 애 8 낳고 나름 행복하게 잘 삽니다. 현모양처 기생 을해일주. 네, 그리고 경술일주는 기생을 기세로 합니다. 이분들 전생에 자존심도 굉장히 셌었고 비위를 손님 양반들 비위를 못 맞춰줘서 기생이 분명 안 어울리는데 먹고 살려고 했습니다. 네, 다행히 매니아층 양반들이 있어서 돈을 못 벌지는 않았어요. 가야금 연주 실력은 중간 조금 이하 정도였는데 기세가 세니까 못 쳐도 가야금 못해도 잘해 보여. 네, 춘향가를 막 치는데 가야금 줄이 막 뜯길 정도로 칩니다. 네, 재력 있는 돈 많은 양반과의 로맨스를 기대하지만 계속 가야금만 치다 결국 가야금으로 아리랑을 마스터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을사일주는 기생이 천직이었습니다. 네, 음주 가무뿐만 아니라 꾸미고 예쁜 옷을 입는 것도 적성에 맞아서 삶의 만족도 최상을 찍었습니다. 네, 그러다 동네 유진 대감의 눈에 들어 17번째 첩으로 들어갑니다. 네, 첩으로 가면 얌전하게 살아야 되는데 화려했던 기생 시절을 못 잊고 몰래 일탈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대감이 대인배여서 그럴 수 있지 하고 귀엽게 봐줍니다. 네, 을사일주도 애 5 낳고 나름 행복하게 잘 삽니다. 네, 이분들도 비운의 주인공들입니다. 하늘과 땅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신비한 기운을 가지셨던 전생의 무녀분들입니다. 정유일주, 무자일주, 신묘일주, 개축일주. 이분들이 전생의 무녀였는데 먼저 이 개축일주. 이분들은 전생에도 정말 힘든 인생을 사셨습니다. 어릴 적 신병이 와서 울며 겨자 먹기로 구판에 서게 되는데 사회적 신분이 낮고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 멸시, 무시를 받기도 하지만 정말 돈 많고 높은 분들이 몰래 찾아와서 돈을 야무지게 모아서 복비로 기와집을 세울 정도로 나름 성공한 무녀였습니다. 네, 근데 촉은 좋은데 전생의 개축일주분들은 남자 보는 촉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남편이 크게 사고를 쳐서 기와집을 몰수당합니다. 네, 고생은 오지게 하는데 대우도 잘 못 받고 근데 또 돈은 잘 버는데 가족한테 다 나가는 비운의 주인공, 비운의 무녀. 하지만 실력은 좋은 무녀 개축일주의 전생이었습니다. 네, 무자일주는 무녀긴 하지만 그래도 대우를 꽤 받았습니다. 마을에 큰 굿을 주관하는 무녀로서 농사 기원굿, 기우제, 양반들의 아들 낳는 굿 이런 거로 돈도 잘 벌고 나름 명예로웠는데 근데 무자일주는 자존심이 세고 말도 막해서 말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높으신 분들과 대립이 많았는데 결국 말을 안 듣고 혼자 자발적으로 착한 마음이 우러나와 나라의 평안을 비는 굿을 자기 멋대로 좋은 의미로 했는데 탐관 오리한테 찍혀서 결국 방울과 부채를 몰수당합니다. 네, 그렇게 큰 굿 금지,
명령을 받고 큰 굿은 못하지만 아직 신발은 살아있어서 촉은 좋아서 사람들 점도 봐주고 뭐 힘든 사람들 자발적으로 작은 굿도 해주고 기도도 드려주고 야 좋은 일 많이 하다 생을 마감합니다. 정말 그 시대 가난한 백성들을 도와주었던 참 무녀였던 거죠. 네, 그리고 다음 무녀긴 무녀인데 앵간한 광대보다 인기가 많고 앵간한 기생들보다 남자들의 마음을 홀리는 무녀가 있습니다. 바로 정유일주. 정유일주는 스타성이 좋은데 근데 멘탈이 약했어요. 그래서 신나게 굿판 버리고 나면 체력도 약하고 녹초가 되었습니다. 네, 굿할 때는 혼자 무아지경이 돼서 막 굿을 하는데 그렇게 화려한 굿판이 끝나면 집에 들어와 초라한 촛불 아래에 앉아서 외로움에 눈물을 삼켰습니다. 네, 정일주분들은 굿하고 점 봐주는 거로 돈을 꽤 잘 벌기는 하는데 이 직업 만족도가 떨어지니까 스트레스를 받은 거를 다 그냥 주막에서 막걸리 한 잔 자시며 풀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네, 죽을 때까지 주막에서 VIP 대접을 받았죠. 네, 마지막 신묘일주는 비운의 액바지 무녀였습니다. 희생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항상 몸이 아팠습니다. 네, 근데 액바지를 잘해서 소문나서 결국 궁궐에까지 불려서 들어가게 되는데 왕의 액바지까지 하고 뭐 이것저것 나라의 액을 다 받아서 몸이 아프고 굉장히 고되었지만 네, 다행히도 병은 안 걸렸어요. 네, 그리고 그게 점점 짬이 차니까 이 노하우가 생깁니다. 뭐 액을 다 받은 척 사실 영혼 없이 대충 받은 건데 네, 액바지를 뺑기치면서 받으니까 나름 꿀 빨았습니다. 네, 그렇게 액바지 무녀 신묘일주는 돈도 잘 벌고 액바지를 했지만 무병장수를 했습니다. 네, 다음 이분들 진짜 최고 전생에 고생을 진짜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천민 오브 천민 바로 전생에 백정이셨던 분들입니다. 백정은 고기 가죽을 벗기고 항상 피를 묻히며 힘든 노동은 물론 노비들한테도 가끔 무시당하는 사회적 멸시를 받고 살았었습니다. 네, 백정일주는 바로 정축일주, 갑신일주, 그리고 신축일주입니다. 네, 전생에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한생에서는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네, 먼저 갑신일주는 백정 조상의 백정 할아버지의 백정 아버지의 백정 남편의 18대가 백정이었습니다. 뼛속까지 백정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타고난 강인함도 있고 네, 힘도 세고 시키는 일도 군말 없이 잘했습니다. 억척스럽다. 네, 원래 백정 남자들이 힘쓰는 일을 하고 여자들은 고기 손질하고 뭐 내장 벗기고 가죽 다듬고 뭐 이런 거 하는데 갑신일주 여자 백정들은 남자들과 똑같이 일했습니다. 네, 그 와중에 자존심도 세고 승부욕도 강해서 일 잘하는 걸 멋있어요. 백정이 천직이었던 거죠. 요즘 시대 때 이런 마인드였으면 뭐라든 성공하겠지만 조선시대 때는 백정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잘하고 이래도 백정이 성공하기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분들 정축일주는 백정으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도살장을 들락날락거렸는데 몸에는 항상 피냄새가 나고 사람들이 백정이라고 막 손가락질했는데 이 마음속에는 꼭 저들에게 복수를 하겠다는 집념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어른이 되고 수년 정축일주는 고기를 다루는 솜씨뿐만 아니라 벗겨낸 가죽을 이용해서 만든 옷들을 몰래 시장에 팔아서 결국 큰 돈을 벌게 됩니다. 네, 큰 돈은 벌지만 백정 신부는 어떻게 탈피할 수가 없어서 그냥 돈 많이 번 백정으로 삶을 마감합니다. 네, 그렇게 간절히 원하던 평민 신부는 될 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남을 도와주는 따뜻한 마음이 있어서 평생을 길 가다 굶고 있는 아이들에게 고기 한 점을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서 백정이지만 많은 이들의 선망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들 같은 사람인디 왜 우리는 짐승만도 못한 신세유 하면서 봉기를 일으킨 백정이 있습니다. 네, 바로 신축일주입니다. 고기를 자로 잰 듯 자르는 그런 솜씨가 좋고 머리도 좋아서 개인 능력치는 뛰어난 편인데 백정이기에 항상 멸시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못 살겠다 해서 백정들과 다른 천민들을 모아 봉기를 일으키려고 계획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그렇게 혼자 1인 봉기를 하다가 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막 힘든데 다행히 도망쳐 나와서 이 조선 땅을 떠나 청나라로 혼자의 힘으로 가게 되는데 새로운 터전인 그곳 청나라에 가서 다시 백정 일을 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대부분은 평범한 농민이었습니다. 네, 누가 알아주진 않았지만 한평생 열심히 살다 가셨지요. 네, 지금까지 언급이 안 된 일주분들은 평범한 농민으로서 역사에도 없고 기록에도 없고 그 어떤 곳에도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평범하게 아무도 모르게 살다 가셨지요.